뉴욕 증시는 미국인들의 공휴일 마틴 루터 킹 데이여서 휴장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주에 뉴욕 증시를 아주 짧게만 훑으면요. 연초에 짧은 조정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죠. 특히 S&P 500은 다시 역대 최고 기록인 4,818.62에 바짝 다가서 있습니다. 금요일 종가가 4,783.83이었습니다. 지금 역대 기록까지 35포인트 정도를 남겨두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주말에 12월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왔었습니다. 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 PPI는 1년 전에 비해서 1.7%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2%가 채 안 되는 거죠.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요. 전체적으로도 석 달째 전월 대비해서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월에 비해서 0.1% 하락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떨어졌다는 건 생산 단계에서의 비용이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산자들이 쓰는 비용이 줄어들면 소비자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는 정도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생산자 물가는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로 많이 보는데요. 이 정도로 물가가 냉각되는 모습을 보였다? 인플레가 확실하게 꺾이고 있다. 역시 빠른 금리 인하로의 기대가 다시 부푸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 주가가 좀 더 달리기도 했고요. 이달 마지막 주에는 연준이 실질 기준으로 삼는 PCE 물가가 발표됩니다. 내일은 미국 연준의 대표 매파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미국 시간으로 17일에는 연준의 2인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 총재의 연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입니다. 앞서 보신 사람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부푼 시장의 기대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물론 대체로 시장을 진정시키는 발언을 내놓겠지만요. 그 사이에서 그 행간, 마침표와 컴마 사이에서 조기 금리 인하의 단초를 조금이라도 찾을 만한 틈새가 없을지, 이들 매파의 기세가 좀 꺾였을지 여기에 시장의 이목이 쏠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대형 금융주들을 필두로 다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됩니다. 내일은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미국 연방 임시 예산안 1차 만료 시한도 이번 주에 있습니다. 19일입니다. 만약에 미국 의회가 19일까지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폐쇄될 가능성이 커지지만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실 주말 사이에는 시장에 앞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국제 사건들이 발생했죠. 먼저 타이완 총통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그리고 세계 반도체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라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일단 승자는 이게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미국이었습니다. 친미,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는 성격의 기존 집권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친중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 즉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 친미 집권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서 여소야대로 국정 장악력이 떨어진 채로 새 정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벌써 중국과 타이완 전쟁 시나리오까지 계산 중입니다. 물론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한 거지만 여러 가지로 중국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게 될 것 같다는 전망은 지배적입니다. 만약에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타이완을 제외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는 한국일 거라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GDP에 무려 23.3%의 타격을 입을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중국이 입을 타격으로 계산한 16.7%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실 기존의 집권당에서 이제 새 총통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과 그렇게 크게 정세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예전 같지 않은 만큼 우리 반도체와 경쟁 관계인 포인트들이 있는 타이완과 미국의 유대가 더욱 강화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불리한 지형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상황도 심상치 않은데요.
중동에서도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온 위기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공격해온 예멘 후티 반군에게 공습을 가한 건데요. 후티 반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요, 후티 반군이 예멘에서 아덴만으로 지대함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국 회사 선박에 맞췄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미국 배를 공격한다는 거는 이건 또 다른 문제죠. 후티 반군은 이란의 비호를 받고 있는 세력입니다. 이대로 중동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유가는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간밤에 뉴욕 시장은 잠시 휴장하고 있지만 지금 국제 정세를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주말 사이에도 굉장히 숨가쁘게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